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전시의회와 그리고 김상현 시의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이게 용기를 내지 않으면은 어떤 현재 우리 시대 조류나 담론이나 아젠다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저 역시도 지난 4년 동안 엄청난 압박과 정말 억압과 피눈물을 참 많이 쏟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다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좀 버릴 각오를 하지 않으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페미니즘 남녀 갈등, 학내 갈등 진원지대다. 학내 페미니즘 교육과 성평등 교육의 문제점. 예, 이것은 페미니즘의 어떤 그런 남녀 갈등이 결국은 학내 갈등을 일으키고 젊은 척을 남녀 분리, 남녀 단절, 남녀 서로가 갈라서게 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만들었어요. 우리가 2015년 8월달에 메갈리아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갑자기 여성 혐오에 대항한다.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여성 혐오라는 말은 사실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1990년대 말부터 페미니즘 책을 읽었지만은 우리 사회가 여성 혐오 사회였다. 우리는 모두가 한 어머니의 자손들인데 우리가 여성을 혐오하는 사회가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2015년 8월달에 여성 혐오라는 이 네 글자가 뚝 떨어지더니 그때부터 이 페미니즘이 갈등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여성 혐오 아젠다를 던진 곳은 한국 여성 민우회와 그리고 메갈리아 사이트가 만들어지면서 같이 여성 혐오 건절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몰카 스티커를 붙이고 이러면서 이것이 오늘날 지금 5년 차에 이르렀는데, 거의 우리가 이 페미니즘 황금기를 누리면서 모든 예산과 모든 권력과 이 여성단체들이 다 원나라를 휘어잡은 상태예요. 그러면서 특히 젊은 남성들은 전부 소외되고 위축되고, 학교는 학교대로 정말 사실 이게 좀 엉망이에요.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른바 이제 영팸이라는 등장을 했죠. 그 조류가 등장하면서 모든 우리 정부, 미디어, 언론 다 영팸이가 무슨 대단한 어떤 그런 이념인 줄 알고 전부 축켜 세웠어요. 그런데 이 페미니즘 황금기라는 것이 사실은 상층부 엘리트, 지배 엘리트 여성들이 권력과 권익을 강화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서 페미니즘이 무엇을 했나요? 정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5년 동안 이 난리 법석이 과연 무엇을 남겼나요? 이렇게 정말 너 예쁘다 소리도 한번 못하고 모두가 성희롱이고 성범죄고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성인지 감수성이 도대체 그렇게 불명확하고 개념이 불명확한 것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학내에는 지금 젠더 감수성이라는 말이 또 유행이에요. 거기다가 폭력 감수성이라는 말을 붙여요. 감수성 어째서 온 나라에 이렇게 감수성과 메아리 치는데 우리 사회는 이렇게 각박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페미니스트의 권력은 지금 너무나도 막강해졌어요. 아시다시피 여성단체가 수천 개예요. 수천 개고 여가부세 예산 1조 500억, 무려 3천억 가까이가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 예산은 다 권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여성계에서 저는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중고 고등학교에 이 페미니즘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저는 사실 586 세대 관심 없어요. 꼰대 아니 보통 아닙니까 진짜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자라나는 미래 차세대, 젊은 세대들이 이 페미니즘 때문에 얼마나 분열이 심한지를 이 학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여성계가 페미니스트계는 수년 전부터 초중교 페미니즘 교육을 의무화하라고 계속해서 압박을 해온 거예요. 제가 여기 구쪽을 한번 보세요. 구쪽을 보면은 이 자료가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보면은 성교육 추진에 보면 모든 학생이 15시간 연간이에요. 성폭력 예방 포함해서 의무 실시라고 되어 있어요. 1년에 15시간을 우리 초등교 학생들이 이것을 의무화해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성평등 교육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대해서 여러분들 아세요?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제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이제 윤영찬 수석인가 그분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통합인권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라고 청원을 넣으니까 윤영찬 수석인가 그분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인권 교육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각 학교로 우리가 그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평등 강사를 다 내보내요.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2004년 참여정부 때 이게 창립이 되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말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회자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이 교육을 사실은 열린 우리당 때 그 의원들 중심으로 조금 하다가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이 전 당원에게 확대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비로소 우리 사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과 10여 년 전이잖아요. 그 전에 사실 양성평등이라는 말도 없었고 나는 페미니스트야 그런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열린우리당 당원이었고 그 전부터 여성운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뭐 양성평등운동 근데 그저 여성운동이었지. 예, 2004년도에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2004년도에 창립이 되면서 우리 사회에 비로소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이제 회자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 LGBTQ 그 소수자를 모든 것을 포함한 성평등이라는 이제 말을 쓰죠. 그렇지만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그대로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그대로 명칭을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양평원의 원장이 나윤경 원장인데 학내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뭐가 이런 그 말을 해요. 성인지의 수준의 질적 향상 및 실천력을 갖추게 되고 사실 저는요 페미니스트들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말들이 너무나 관념적이고 개념이 불명확해요. 이런 불명확한 무슨 성인지 감수성, 젠더 감수성, 폭력 감수성 이거를 초중교 성평등 교육에 하면 뭐 어떻게 가르치는 거 지침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학생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시킵니까? 너무나도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도 저는 너무 모호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성 중심 성인지 감수성이죠. 남성은 상관없어요. 남성은 아웃이에요 여기서는. 네. 그런데 최근 봅시다. 안타깝게 충청도에서 자꾸 여교사와 제자와의 관계 불미스러운 일이 자꾸 일어나요. 네. 최근에 충북 여교사 여기는 왜 젠더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이 안 되나요? 이게 남교사였다면 아마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 충북의 여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그 외에도 논산에 또 기간제 여교사가 있었고 제가 사는 또 인천에도 또 기간제 교사가 또 중학생과 또 성관계를 했고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의 여교사가 90%예요. 그 거의 지금 우리나라가 공이 여교사가 90%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87% 뭐 88% 막 이런 식이에요. 너무나 여교사가 압도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여기서 자꾸 여교사들이 성추문이 일어날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관계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성 교사 할당제를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성 할당제를 비판하면서 남교사 할당제를 주장하니까 이게 말이 어폐가 있지만은요. 이게 교육이잖아요. 교육이 이미 너무나도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성평등 강사 다니는 분이 95%가 여성들이거든요. 여강사예요. 5%가 남자 강사들이 다녀요. 근데 다 남성 페미니스트들이죠. 이런 식으로 지금 학교는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근데 아무도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권에서도 이게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여교사들이 너무나
충북 여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왜 형법상에 만 13세 미만이면은 그 의제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구나 외국처럼 이게 16세를 높여야 돼요. 16세 미만으로 의제 강간죄에 해당하게 연령을 높여야 돼요. 지금 13세니까 그 충북 여교사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아청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에 이 여교사는 처분을 안 받는지 저는 그게 정말 너무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그런 여교사들은 교단에서 원천 배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충북의 여교사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네. 지금 계속해서 이런 그 성추문은 일어날 거예요. 여기에 성인지 감수성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남교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전북의 부안의 송정진 교사. 사실 그게 여선생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야간 자율학습에 가기 싫어서 그냥 선생님 허벅지 만졌다고 뭐 허위를. 그래 결국 송정진 교사가 목매달아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남자들에게는 이게 정말 목숨을 걸고 그런 엄한 잣대를 내면서 여교사들이 이렇게 자꾸 성범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여가부나 아무도 그 많은 여성단체도 아무도 문제 삼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지금 초중고가 성평등 교육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에 연간 15시간 해요. 일방적인 페미니즘 주의예요, 이게. 제가 벌써 한 2년 전에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이렇게 거의 한 6, 7개월에 걸쳐서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도 저한테 제보 메일을 보내왔어요. 학교에서 성평등 강사가 와서 하는 말이 여성이 우월하다, 여성을 소중히 여겨라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나한테 그게 말이 되냐고 초등학교 5학년이 저한테 의문을 제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중고교생 저희한테 한 5, 60명이 저한테 제보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성평등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써서 보내왔어요. 그리고 자료도 보내왔고 주로 이제 경기도 수도권, 강원도, 경북 골고루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거를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 채널, SNS나 메일로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페미니즘 교육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 제가 이쪽에 보면은 학생들이 제한테 보내온 내용이 제가 지금 여기 요약이 되어 있어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하실 거예요. 항상 여성은 약자, 여성은 성적 대상. 이게 성평등 교육입니까 진짜?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 남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키지 않는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여성 운동이 필요하다. 남자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 여성은 소중하다. 그리고 퀴어 축제 및 해화역 시위 슬라이드를 항상 보여줍니다. 퀴어 프레이드라는 것은 여장 남자 드래그라고 부르잖아요. 여장 남자 그리고 정말 성소수자들이 그런 이상하고 반나체 퀴어 프레이드를 슬라이드를 보여줘요. 그리고 해화역 시위 사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해화역 시위 할 때 피켓들 한번 보세요. 온갖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욕설이 난무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화역 시위가 왜 일어났습니까? 워마드의 가장 큰 피해자인 홍대의 남성분 누드 모델 그 남성 모델을 그 피해자가 여자였는데 여자라서 빨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려 해화역에 나와서 2018년 5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온 나라를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여자라서 빨리 잡았다. 무죄, 무유죄 이런 식으로 하고 사실 거기 문재인 제기에 근데 정현국 장관이 제기에 이런 말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나와서 내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겠죠. 네. 그리고 김부겸 행정부 장관은 뭐라고
공화주의 물결이라고 했어요. 그런 그 해화역시에 나와서 그렇게 하는 여성들을 보고, 이런 걸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자기는 해화역 시위를 지지한다라고 성평등 강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2016년 이제 페미니즘을 어떤 그 중요한 모멘텀이 된 사건이죠. 그 강남역 화장실 그 여성 살인 사건을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성평등 강사가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 조현병 환자였고 네 차례나 이미 정신병원에 입원했었고 경찰에서도 이미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성 혐오 사건이라고 성평등 강사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고 다녀요. 그리고 탈크루센 젠더리스 패션, 성별 구분 없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남녀 구분이 없는 그런 패션, 이런 걸 자기들은 옹호한다, 지지한다 이렇게 하고, 데이트 폭력 사례. 그런데 데이트 폭력 사례도 이번에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을 보듯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거잖아요. 여자가 먼저 그냥 때리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남자가 8년 15일을 구치소에 수감해 있었어요. 그 남자들은 데이트 맞아도 말 못해요. 제가 실제로 따귀를 맞아가지고 고막이 터진 그 남성을 봤거든요. 집에도 얘기 못해요.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그거를. 저는 그 여성이 하이힐로 이게 걷어차가지고 팔목에 인대가 이게 손상이 된 남자도 저는 직접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아무한테 얘기를 못하니까. 그 남자들은 데이트 폭력 당해도 얘기 못해요. 그 여성들은 계속 부각을 하는 거예요. 이수혁 거기 사건도 보세요. 여성 일행이 먼저 욕하고 폭행하고 그랬는데 모삼이라 하니까 결국 쌍방 폭행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 폭력이 꼭 남성이 여성한테 간다 그거 아니에요. 남성들도 사실 많이 당해요. 저는 많이 봅니다 진짜. 이런 사례도 저는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젠더 감수성, 폭력 감수성 키워라. 그리고 요즘에는 어제의 동의는 오늘이 동의가 아니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도 손을 잡아도 계속 물어봐야 된대요. 어제의 동의는 오늘이 동의가 아니야. 물어봐야 돼. 계속 허락을 받아야 된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낯, 쌩얼 이런 거 여성 혐오 용어니까 쓰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그게 여성 혐오인가요? 민낯이라는 것은 순 우리말이에요. 순 우리말. 그냥 순수한 얼굴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성 얼굴. 그럼 우리가 그 정도로 용인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게 여성 혐오 용어입니까? 그리고 요즘에도 국어 시간에도 이런 걸 한대요. 한자에서 여성 차별 찾아내기. 그 여자가 이게 계집여라고 우리가 배운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여성 혐오를 바탕으로 한 한자다. 그리고 가능할 간이 여자가 셋이잖아요. 이것도 여성 혐오다. 이래서 한자에서 여성 혐오를 찾아내는 게 또 유행이래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한자를 다 버려야 되나요? 한자라는 게 우리가 예전부터 각골 문자부터 시작해 쭉 우리가 전통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한자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특히 또 박원순 시장이 또 굉장히 또 이런 걸 잘해요.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이런 그거를 참 기발해요. 아주 막 이런 걸 잘 만들어내. 그래서 성평등 언어사전 그 좋아요. 저는 유모차, 유아차 이런 건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은데 여직원, 여자 고등학생, 여의원, 여의사 이런 것도 다 성차별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여보도 다 성차별이고 여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가 성평등 강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을 이렇게 코칭을 하더만요. 같이 사는 남자라고. 같이 사는 양반이라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남이 남성 위주다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사는 양반이라는 거예요. 성평등 가서 직접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하시잖아. 그리고 82년생 김기영을 의무적으로 일치게 해요. 그러면서 가상극화잖아요. 82년 지금 72년생도 아니고 62년생도 아니고 82년생. 정말 우리 사회가 풍요롭고 경제가 발전하고
정말 그런 시대에 82년대 김유정이 가장 극하로 그냥 쓴 건데 이거를 다 독서하게 만들고 그게 뭐냐면요 시대의 아픔을 다루고 있는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그거예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마다 82년생 김지영 다 있고 제주도의 어느 고등학교는 한 60권 정도 대장으로 구매해서 전교생을 다 일으켜요. 그리고 다 독후감을 다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성평등 교육 중에 남자를 범죄자로 하는 그 슬라이드를 항상 이렇게 보여줘요. 항상 물론 여성가족부에서 자료겠죠. 그 강사진 성별은 95%가 여성이고 나머지는 이제 남성 강사. 여기도 성평등하지 못해요. 이것도 할당시 해야 되듯이 5대5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맞죠? 95%가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정말 여기 놀라워요. 남학생들 6정부 알죠? 혹시 6정부 아세요? 아세요? 모르시죠? 아저씨들은 네. 그걸 좀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워마드나 메갈리아나 이 영패미들이 쓰는 이런 용어를 사실은 우리 586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진짜. 정말 그 밥줘충 같은 건 간단하죠. 응? 엄마 밥 줘, 요거 밥 줘, 그 밥줘충 이런 건 간단하지만 정말 해괴한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해를 못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정혜별 장관이 내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고 한 거겠죠. 그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부와 여가부에서 권장 한 15시간 1년에 정말 이거는 너무 많아요. 제가 정당에 당원할 때 우리는 의무적으로 1년에 2시간을 받거든요. 의무적으로 1년에 2시간이에요. 그 성평등 시간이. 이게 초중고 학생들의 15시간. 이거는 정말 저는 너무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이 질문하죠. 한남충 소추소심 이런 거는 왜 남성 혐오 용어가 아니냐. 이러면은 대부분 강사들이 다 답변을 회피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어느 여고에 저 지방에 있는 여고에서 누가 자료를 보내왔더니 사진까지 다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삼지 마라. 여성은 남성의 기쁨조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무슨 기쁨조라는 이런 용어가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용어인가요? 너무나도 그 성평등 그 교환 자체가 시대 착오적이에요. 이런 것을 21세기 우리 학생들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뭡니까? 여성 인권이 낮다 그러면서 WEF 자료를 제시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UNGP에서 항상 발표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아시아 1위, 세계 10위 성평등 국가예요. 이미. 우리는 여성들이 법적 권리, 교육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고용의 권리 모두 다 누리고 있어요. 어디 가나 여초예요. 여초. 너무나 여성들이 너무나도 많이 약진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WF랑 세계 최하위잖아요. 르완다 이런 데보다 다 낮잖아요. 근데 그것은 성평등 지수가 아니고 성격차 지수거든요. 르완다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7년간 내전을 한 나라에서 거기는 남자들이 몰살을 한 나라거든요. 여성들이 다 의사하고 경찰도 하고 해요. 그 성격차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UNDP 가장 신뢰할 수 있는 UNDP 이 성평등 지수를 여성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여성가족부 가면 홈페이지에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은 거의 다 발표를 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내 페미니즘 사상 주입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은 정말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페미니즘 자체가 남성은 억압되고 여성은 피해자, 약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미니즘은 이데올로기거든요. 이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운동이고 정치적 실천운동이에요. 이것은 페미니즘은 초중고 학생들이 이념을 주입해서 될 길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예요. 낙태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거 왜 학생들이 왜 이런 걸 배워야 됩니까? 요즘에는요, 여교사들이나 교사들이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이렇게 딱 선언을 한대요.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하기 전에. 그리고 이런 이 말이 있잖아요. 나는 페미니스트다. 나는 여명 표현에 특히 예민하니까 조심해라. 이건 어느 여교사가 직접 한 얘기예요. 정말 여교사들이 너무나도 정말 페미니스트가 강하죠. 그리고 남성 페미니스트 교사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오마이뉴스에도 나왔는데 강원도에 이제 모 초등학교에 남자 교수가 치마를 입고 이렇게 출근을 했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여자 남자 이분법적 구도로 개인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여자 남자 고정관념을 벗어나자 이런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게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는 서로 다르다는 가장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자와 남자아이들은 그 미성년자일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그 초등학교 교사가 그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에게 그 개체를 멋대로 건드리고 사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은 저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그 젠더 뭐 평등 연구가라는 사람들이 그 남자아이들에게 하이힐을 시키고 원피스를 이렇게 입혀서 그렇게 뭐 하게 하는 걸 막 이렇게 연구 자료로 막 발표를 하고 그래요. 미국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짓이고. 그리고 또 뭐 초등학교 미국에서 초등학교 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피자를 먹으면서 권총 모양으로 이렇게 뜯어 먹었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장난을 쳤겠대요. 이렇게 그냥 흉내를 냈는데 그게 남자아이가 폭력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아이를 벌을 줬어요. 이것은 미국의 그 페미니즘 사례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국도 참 그런 게 강하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아이들이 개체를 건드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저는 이것을 교사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 교육을 그래서 제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 또 실제 사례인데 중학교의 여교사가 부임을 하자마자 인권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여교사가 굉장히 아름답고 키도 크고 늘씬하고 이뻤대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이 그 동아리 들어가려고 막 아우성을 쳐서 자소서를 받아서 거기에 떨궈내고 20명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교사가 첫 시간에 틀어준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한다라는 동영상을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일어나는 무슨 인권 뭐 동아리 이렇게 다 페미니즘 교육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페미니즘 교육 가르치고 이렇게 학생들에게 미성년자에게 하는 것은 또 다른 그것은 성차별이고 이념주의이고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이거는 정말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남자 고등학생이 저에게 강의 녹취록을 보내왔어요. 37분짜리였는데 제가 그거를 듣고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교육청에도 갔다 왔고 교육부 전화했고 여가부 전화했고 양성평등 교육지원에도 전화하고 그랬어요. 그거 다 빼고 제가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성평등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여기 남부로 12반인 줄 알고 있는데 문과 진학반이 몇 개 반이에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걸 학생들이 뭐 웅성웅성은 잘 안 들렸어요. 그게 녹취록이 돼가지고. 근데 5반이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성평등 강사가 5반이요? 많이 좋아졌네요. 그런데도 여전히 5반이에요. 이게 남자들이 이과나 공대를 많이 가서 큰 사회적인 문제다. 그 성평등 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학생들이 이과나 공대 가는 게 그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다 자기 특성과 자기 진로와 자기 개인의 선택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남학생들이 이과나 공대 많이 가는 게 그게 무슨 사회적 그게 문제예요? 저는 성평등 강사들이 왜 이런 식으로 성평등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그 강사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알아요. 왜 이과나 공대가 임금차별이 나는 데거든요. 아무래도 그쪽은 임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임금차별을 남녀 임금차별의 주범은 남자들이 공대를 많이 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자, 기계,
과학 이런 쪽은 아무래도 남성들이 급여를 많이 받죠. 그래서 임금차별이 이렇게 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성평등 강사가 남자들이 공대를 많이 가서 이게 사회적인 문제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요. 제가 교육청을 갔더니 교육청에서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성평등 그 교환에 대해서는 우리 찾지 못하니까 교육부 어디로 가서 민주시민교육관가 거기 있대요. 전화번호를 적어줘요. 교육부에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결국 통화를 못하고 다른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래요. 여가부로 가세요. 여가부에 전화하니까 이게 뭐 성평등 교환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타 부서는 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제가 포기를 했어요. 전화하는데 이틀 걸렸어요. 제가. 그 지쳐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성평등 이 교환을 보면서 이게 우리 사는 곳이 없는 게 기간이 그냥 성평등 강사가 그냥 여가부에서 주는 자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교환을 분명히 교육부나 어디서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의 담임들도 학교의 선생님들도 성평등 강사가 교육을 하러 오면 반드시 교환을 검토를 해야 돼. 이것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걸 봐야죠. 이렇게 이상한 제가 다 설명드려놨잖아요. 이런 걸로 가지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페미니즘은 앵글로색슨 백인 여성들이 운동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그 지배계급 엘리트들의 그 권력과 이익 추구였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게 정말 우리의 그 고유한 그런 현실 기반이나 고유한 가치 그 기반에 하지 않고 그냥 서고 페미니즘이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대학교는 물론이고 막 초중고까지 다 휩쓸리고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학교 폭력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어느 중학교 남자 학생이 저한테 참 똑똑한 남자 학생이 있어요. 너는 페미니즘 교육이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언론과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남학생이. 정말 그 여성을 자꾸 피해자로 만들고 여성을 자꾸 무능력한 존재로 만들어가면서 그 지배 엘리트 여성들은 자기들 그 고난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꾸만 이런 페미니즘 사상을 강요하고 주입하는 것은 정말 안 됩니다. 학생들이 나중에 사회인이 되어서 그때 자신들 선택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 초중고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지. 그리고 이 페미니즘이 남녀 갈등, 남녀 분리, 남녀 단절을 떠나서 여성이 여성에게 가는 거예요. 여학생이 같은 동급 여학